안녕하십니까.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해가 우리 경찰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주관식 시험이고, 또 우리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또 우리 현직분들은 또 우리 기본 강의 끝난 지 한 20여일 좀 더 지났죠. 네, 어떻게 보면 빡빡할 수도 있는데 기본 강의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언제 사례 강의 올라오냐 또 재촉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본 강의는 경간부, 경정승진 따로따로 또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사례 강의는 시기가 맞아서 또 우리 경찰 간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금의 현장 강의, 또 우리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동영상으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본 강의보다 좀 더 생동감 넘치는 또 현장 강의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단문은 경간부 기출, 경정승진 기출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뭐 각각 또 이렇게 따로따로 강의들이 올라갔을 건데, 우리 사례 강의는요, 뭐 직전 연도 기출됐던 것만 뭐 제외한다면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찰 간부 기출이든 경정승진 기출이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또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례 강의만큼은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또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례 강의 통해서 확실히 잘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반기 잘 보내자고 했습니다. 자, 상반기 때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또 다 들으셨다면 결국은 사례 강의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기본 강의 단문 따로, 또 사례 강의에 있어서의 사례 따로, 단문 따로 사례 따로가 아닌 단문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또 사례 답안이죠. 사례 답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례 강의는 우리 기본 강의 때 정리했었던 어느 부분의 단문 정도 좀 간략히 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례 목차로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뭐 요령 정도 장착한다면 네,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판의 강의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형사소송법 사례가 좀 어렵죠. 네, 당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단계가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문 하나 잘못 읽었다가는 논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실수 예방하고자 하는 뭐 측면의 강의가 사례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문 따로 사례 따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이 사례 답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 답안은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설문에서 물었던, 출제자가 물었던 그 사실관계 토대로 답을 달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때 외웠던 단문의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뭐 그 정도죠. 즉 서두와 마지막 결론 부분만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사례 답안일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을 잘 포섭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까지는 늘 단문 따로 사례 따로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례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컸습니다. 단문은요, 서설부터 마지막 결어까지 외운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죠. 시험장 가셔서 뭐 약술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외운 내용이라면요, 거침없이 막 써내려 가시죠. 다만 또 시간 안배 잘못하시고 분량 조절 잘못하셔가지고 오히려 내가 아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시간 오버될 수도 뭐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감안하여서 기본 강의 때 밑줄도 쳐드렸고 뭐 그런 작업을 하면서 강의 또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 강의 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우리 사실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하는 뭐 최단 시간에 사실관계 정리할 수 있는 요령, 또는 그리고 사례 답안 또 작성법이라고 해서 우리 단문 두 문자로 외웠던 것처럼 사례 답안도 단문에서 외웠던 것을 바탕으로 사례 답안 공식스러운 내용으로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 제가 올해 또 처음이죠. 우리 경찰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와, 정말 쉽게 형사소송법이 접근되는구나, 뭐 재수, 삼수생이라면 느끼고 계시겠지만, 네, 강의만 잘 따라오신다면 쉽게 형사소송법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단문이죠.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 보겠습니다.
수사상 임의동행 약수라시요. 전체 목차요. 이것마저도 못 외우고 계시다면 큰일이죠. 네. 자, 단문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임의동행 뭐였지? 이렇게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이구 누구 등장합니까? 허근이 등장하죠. 몸 약한 허근이 요강에 긴 똥 쌌더라 뭐 이런 걸로 네 정리했었어요. 그렇죠? 어이구 허근이 요강에 긴 똥 쌌네. 이게 전체 목차죠. 네, 우리 법학 답안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가 자꾸 까먹기 쉬우니까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요. 그냥 두 문자 아니었어요. 앞잡단 두 문자 아니었다고요. 그죠? 뭔가 좀 더 기억에 남기 쉬운 두 문자로서 정리했습니다. 으이구 허근이 요강에 긴 똥 쌌음. 이게 임의동행 전체 목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외웠다면 이제 사례에서는 좀 더 추격해서 정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형사소송법에서 종횡무진 활약했었던 대학교 1학년 때 미팅한 아가씨였죠? 자, 거증 책임 전환 약수를 하시오. 허연상명이야.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무죄 추정 원칙에서 비롯된 거증 책임 검사에게 있더라. 그런데 피고인이 거증 책임 부담하는 것이 거증 책임 전환인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합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이런 명합, 명문 규정 존재하고 합리적 근거 있으면 되겠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뭐가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현행법상 상명량이더라. 전체 뭔가의 흐름을 잘 또 깨고 계셔야겠죠. 나중에 사례 강의 끝날 쯤 되면 저랑요, 마치 암호 주고받는 것처럼 문답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뭐, 좀 더 우리 어려운 자백보안법칙 간다면요. 우리 보물 같은 금필이가 성범죄자였잖아요. 어머니가 막 한탄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본 강의 들었던 분이라면. 보금필 성범녀.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죠. 예, 필요한 자백.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나중에는 사례 강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문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사례 강의 OT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단문 정리 먼저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 강의 언제 올라오냐? 특히 우리 경정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네,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문에서 하나하나 강의 들을 때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합쳐지니까요. 이게 50개, 60개 그 이상 넘어가니까 각각의 테마들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 방금도 수사상 임의동행 구구단처럼 목차 등장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거증 책임 전환. 네, 이런 것들. 네. 좀 더 간다면요. 거짓말 탐지기. 이거는 또 이제 허근이가 아닌, 그죠? 몸 튼튼한 허결이죠? 네. 허결. 그 뒤에 건 59금이라 뭐 아무튼 생략. 허결, 자진 정론탄. 뭐 이렇게도 다 외웠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두 문자 암기죠? 네. 이 각각의 두 문자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문자가 뭐였냐? 중요한 목차였습니다. 그죠? 네. 하나하나 전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까먹기 쉽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외우자라는 차원에서 두 문자 암기. 자, 이 두 문자 암기는 구구단처럼 암기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만약에 암기했다면요? 그죠? 방금 우리 임의동행도 허근이 요강에 긴 똥 쌌더라 했다면 허가 뭔지, 근이 뭔지, 요가 뭔지, 강이 뭔지, 그죠? 네, 이런 거에 대한 한자, 이 두 문자 한자가 뜻하는 그 내용 암기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두 문자 각각의 단어들 암기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제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내가 잘 체크하고 있는지, 결국 사례 강의 OT 시간 통해서 하루 또는 이틀 진짜 정말 날밤 새듯이 날 잡으셔가지고 전체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기계적으로.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거 외웠다면요. 이제는요. 양 많은 이 목차 내에 내용들 암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몇 자 안 되는 것도 외우지 못했는데 양 많은 이 내용 암기 언제 하시려고요? 그죠? 네. 그래서 특히 단문 강의에서 정리했었던 이 두 문자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쉽게 사례 강의 접목시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가장 기본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강조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잘 보시고, 결국은 우리 단문에서도요, 특 A급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단문들은요, 다들 또 쉽게 잘 외우신다고요. 방금도 임의동행,
하다못해 거증 책임의 전환, 네, 이런 것들 하면 어느 정도 대답 잘 하신다고요. 기습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재정 신청 약속을 하시오. 또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까지 나오겠냐? 우리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그렇죠?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정 신청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또 실력 차나는, 점수 차나는 단문들이 뭡니까? 항상 누구나 다 적을 법한,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은 특혜급이 나오면요, 점수차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재정 신청 약수를 하시오. 왜 안 떠오르냐? 다른 특혜급들은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러시지만 재정 신청은요, 이거 나중에 외워. 또 그러다가요, 안 나오겠지. 두 문자는 완전 쉬웠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상명량이 저한테 처자대. 그죠? 이 정도 얘기하면 또 기억납니다. 취, 자대, 절고공 안고. 그죠? 네. 자, 이런 두 문자들 암기들 잘 하셔야겠다. 특혜급이든 또 조금 나올 가능성 떨어지는 부분들도 다 정리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단문용의 단문 테마가 있고, 또 단문에서도 중요하고 사례에서도 중요한, 그리고 또 단문이 요 근래 나왔다면 단문보다는 사례 치중해서 정리한 이런 강약 조절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또 한번 체크해 보셔서 하루 이틀 날 잡으셔가지고 그동안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정리했었던 그런 단문들의 전체 목차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고 스스로 내가 1단계 통과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1단계를 통과했다면 두 번째 단계, 이 2단계 통과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2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 3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죠. 자,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던 부분이나 다름없는 이런 거증 책임의 전환 약수를 하시오. 지금 제가 읊을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읊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답안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거증 책임 전환이란 방금도 허현 상명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먼저 로마자 1 서설에서는요, 원칙스러운 거증 책임에 의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증 책임 전환에 의의, 그죠? 그 다음 거증 책임도 이거 또 어려운 개념이니까 두 문자로 또 외웠고, 요존증 불당. 그거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다음 거증 책임 전환은 우리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검사가 거증 책임지더라. 근데 피고인이 거증 책임지는 것, 이것이 거증 책임 전환이나 다름없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증 책임 전환이 허용되는가? 보세요. 두 문자 암기 허연 상명량 외웠는지 체크. 외웠다면 한자들이 뭘 뜻하는지 체크. 그죠? 허용 여부, 또 세부 목차로서 명합. 그죠? 명문 규정 중재, 합리적 사유 존재.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명문 규정과 관련된 우리 현행법상의 거증 책임 전환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더라? 상명량이 있더라. 그렇다면 상이 또 뭘 뜻하는지, 명이 뭘 뜻하는지, 양이 뭘 뜻하는지,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렇다면 또 세부 목차 문학검, 얘는 판례 없네. 문학 판검, 얘는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줄로서 목차 없이 썼네. 이런 것들이 전체 구조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또 체크하시면서, 그렇다면 나중에 케이스는요, 판례까지 있는 검토와 판례가 또 대비되는 요게 등장하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증명. 어떤 사실? 진공의 사실,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련된 사실. 그렇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케이스로 등장하더라. 그렇다면 케이스 답안 쓸 때 이 단문에서 외웠던 이런 내용을 케이스 답안스럽게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증 책임 전환과 관련된 전체 목차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겠죠. 이 케이스 정리할 때 단문 하나씩 다시 정리는 하겠지만, 강의 시간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복습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면 강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단문의 복습도 하면서 사례까지 나아가실 수 있겠죠. 조금의 강의 듣는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듣는 시간을 또 공부 시간으로 또 잘 활용하셔서 이런 사례 강의를 본인의 학습 시간, 그 다음 단문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 시키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강의는 이렇게
기본 강의 때 썼던 단문 정리와 전혀 별개의 내용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문에서 외웠던 많은 부분들이 사례 답안의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단문 내용 계속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가면서 잔소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외우시자. 그런데 3단계까지 나아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또 지금 반복은 하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1단계, 2단계 정도는 잘 또 나가보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강의 끝날 때쯤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요. 암호스러운 대화가 오고 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백보안법칙. 어려운 테마죠. 그리고 내년도 또 유력한 경정승진 출제 예상 문제죠. 네, 뭐 경관부 또 뭐 똑같고요. 그렇다면 보금필 성범녀라고 외웠어요. 그렇죠. 보물 같은 우리 금필이 성범죄자라고요. 단문으로는 전체 또 외웠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보근필에서 필이죠.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단계죠. 그죠? 보강 증거의 성질. 그죠? 네. 그렇다면, 필에서는 피공공, 독전공. 근데 피공공 중에서 피와 관련된 문제고, 공과 관련된 문제, 이런 얘기 막 사례 강의 끝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요, 논점 찾는 게 또 실력일 수 있는데, 이 논점, 즉, 내가 답안을 어떤 논점으로 잡고 써야 될지에 번지수 찾는 문제나 다름없죠. 이 번지수 쉽게 잘못된 번지수 찾지 않는 연습도 잘 하셔야겠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 이미 외워놓았던 두 문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서 사례 강의까지 마스터 또 해드릴 테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또 사례 강의 들어가 보시죠. 뭐 주의 한기 한다는 차원에서 사례 강의 OT 또 강의 또 시작은 해보았지만 또 이런 부분들 사례 강의 따로가 아니라 기본 강의의 복습판 플러스 사례 답안 씀에 있어서의 요령 등을 장착해서 좀 더 쉽게 형사소송법 정복하자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해서 사례 강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뭐 이제 잠깐 또 쉬고 사실관계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 기타 등등 뭐 입문 강의 때 간략하게 또 언급은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사례 답안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공식스러운 내용들 또 한번 정리해 보면서 사례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